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강령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곧 전면전이 다가올 거란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여기에는 유엔도 관련돼 있고요. 플러스해서 레바논 그 내부에서의 어떤 지리적 생태계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의 현재 동향까지 좀 파악해보는 심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대충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자, 어떤 곳을 다루게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죠. 이까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에 좀 유명한 도시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하리아가 있고요.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그 서쪽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하는 곳에 로시 하니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그 물론 전쟁 전에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나하리아도 그렇고 이 주변 지역들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피난 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헤즈볼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페드라는 곳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페드 역시 십자군 시대, 맘루크 시대, 맘루크 시대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여기는 역시 물론 뭐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죠. 여기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요. 헤즈볼라 영향에 뭔가 공격 영향권에 좀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키르야 시모나 매우 유명한 또 이스라엘 도시지 않습니까? 이 곳이 전부 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데 헤즈볼라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공격 영향권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동쪽에는 골란권이 있습니다. 현재 6일 전쟁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점거하고 있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남부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고요. 유명한 도시가 있다면은 여기 티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역사 도시거든요. 여기에 또 주변에 유니필이라고 해서 뭐 유엔 레바논 주둔군도 몇 개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맹부대도 이 근처에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북쪽에 리타니 강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 레바논 남부 영역을 결정짓는 지리적 좀 경계라 볼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리타니 리버하고 그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블루라인이라 부르죠. 이 블루라인과 리타니 리버 사이에 현장이 오늘 다뤄질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헤즈볼라가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헤즈볼라가 단순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서 뭐 이렇게 뭐 로켓을 쏜다, 미사일 쏜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원래부터 좀 역사적으로 이 레바논 남부는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들이라든지 뭐 이슬람 시아파 원래 거기 있던 종족들이 다수 거주하던 곳입니다. 네, 그런 역사적, 민족적 배경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유니필, 유엔 레바논 주둔군들도 여기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은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도적인 부분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자, 미들 이스트 모니터, 네, 중동 소식을 좀 전파해주는 그런 아랍 쪽의 뉴스거든요. 9월 10일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관리가 말하기를 레바논에서의 전투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시기는 미약정이지만 곧 전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로켓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가 임박했다는 말이 좀 맥락이 안 맞죠. 즉 뭐냐? 로켓 쏘고 미사일 교류하는 것 이상의 전투가 올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곧 뭔가 국경을 넘어가는 공격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익명의 관리는요, 두 옵션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가다 지구에 있는 전쟁, 종식 합의를 도달하는 것. 두 번째, 협상이 만약 그 합의가 결렬되면은 레바논에서 반드시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첫째 얘기는 거의 어렵다고 좀 봐야 되죠. 현재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카타르, 이집트, 미국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고 있긴 한데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하마스 쪽에서도 당연히 그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뭘 결렬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특히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뭔가 이 휴전 합의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된다면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찍 군사행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로켓, 미사일이 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뭔가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전면전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전면전이란 말 쉽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는 전면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해서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시나리오는 그렇죠.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한 단계라는 거. 자, 여기서 좀 확정지어야 될 건 피아 식별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공격하려는 대상은요, 레바논 영토 전체가 아닙니다. 헤즈볼라라는 거, 그리고 헤즈볼라는 현재 지리적으로 보통 레바논 남부, 아까 말했던 리타니강 이남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손봐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현재로서의 헤즈볼라의 전투 수준을 격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대이다. 대리 세력이란 걸 의미하겠죠. 군과 모든 보안기관에 이러한 상황을 바꿀 것을 지시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북부 주민의 안전한 집 귀환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뭐 되게 복잡하게 로켓 쏘고 많이 하고 복잡하게 뭐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하겠지만요. 목적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로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선제적 타격, 엠팁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건데요. 뭔가 그러려면은 현재로서는 헤즈볼라를 손보는 입장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겠죠. 뭔가 헤즈볼라의 어떤 로켓 대응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인 것 같고 미사일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헤즈볼라를 뭔가 위로 몰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정황이 좀 들어맞는 듯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바입니다. 네, 보안관리관의 어떤 얘기에 좀 더 플러스 해보면요. 처음에 그 제가 몰랐던 건데 이거 처음에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요.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라는 게 있을 걸로 예상은 당연히 했습니다만 그게 라드완 부대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요. 라드완 부대의 침공 수행 능력이 제한이 지금 되어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헤즈볼라가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많은 바가 있어가지고 헤즈볼라가 상당한 피해를 이미 입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대, 라드완 부대죠. 아까 말씀드린 거 대부분이 리타니강 이복으로 후퇴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그 헤즈볼라 쪽으로 전면전 계획을 한다, 모든 그 계획을 수립한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 라드완 부대라든지 헤즈볼라에서 상당한 전력을 당연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산하지 않고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 남부를 손본다.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 아까 설명을 좀 덜하긴 했지만 레바논 남부의 지형을 보시면요. 그 서쪽부터 동쪽까지 완전히 산지가 많은 지대입니다. 특히 골란고원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근처도 어떻습니까? 눈이 올 정도로 고도가 높거든요. 아무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 해발고도 높은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이고 레바논 국경이나 이스라엘 국경은요, 사실 자연적 기준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맥에 따라, 산의 산전성에 따라서 그 국경이 지어진 상태라 엄청 평지가 아닙니다. 뭔가 산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뭔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땅굴, 땅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동굴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감안을 하고 있겠죠. 손실을 따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렇게 현재 헤즈볼라의 잔여 세력이라든지 뭔가 특수 작전을 펼 만한 그 부대 전력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좀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유니필 군인, 이게 그 유엔의 그 레바논 군인들입니다.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에요. 그 유엔에 있는 유엔군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유엔군이고요. 여기에서 유엔군하고 레바논 정규군, 그러니까 정부군이죠. 얘들 이 단체들이 있는 것들 얘들 아닙니다. 이 단체들이겠죠. 자, 이 단체들이 배치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레바논 정부군이랑 유엔 주둔군 말고는 다 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레바논의 모든 무장 단체들도 해제를 해야 된다. 무장 해제해야 된다. 헤즈볼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바논에 대한 얘기니까요. 리타니강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역시 해제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는 계속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있죠. 계속 뭔가 미사일 로켓 날리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그러고 있습니다. 유니필과 레바논을 제외한 무장 세력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리타니강 남쪽에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헤즈볼라는 완전히 많이 있죠. 그렇게 좀 비교는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공격한다면은 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되고요. 그거는 또 이스라엘의 그 전쟁 전개 과정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일단 전면전이 좀 시행된다는 전제하가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고요. 레바논 정부의 동의 없이는 레바논 외국군이 레바논에 주둔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좀 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플러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레바논과 특히 헤즈볼라와 친한 시리아 그리고 이란도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결론만 좀 내리자면요. 지금 리타니강 남부 쪽에는 군대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레바논 정규군이랑 유엔 레바논 주둔군만 있어야 하는데 동명부대 포함해서요. 근데 헤즈볼라가 많은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그 유엔의 결의안 레졸루션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 땅을 아주 통제할 수 있도록 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역사적인 배경, 레바논 내전과 그 이후의 정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코멘트를 일단 할 건데요. 그 전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엄청 최근 지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시아파의 분포도거든요. 근데 거의 헤즈볼라의 장악 세력권하고 좀 비슷합니다. 현재 리타니각은 여기 있죠. 제가 표시하고 있는 곳 여기고요. 주로 여기가 헤즈볼라와 원래 역사적으로 이슬람 시아파들이 좀 뿌리를 많이 두고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북동쪽 역시 마찬가지. 시아파들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헤즈볼라의 영향권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거의 그 레바논 내에서 이슬람 시아파랑 헤즈볼라는 거의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헤즈볼라 자체가 시아파 단체니까요. 자, 그리고 베이루트 서쪽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헤즈볼라만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현재 레바논 정부 자체가 정부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부 전력이 좀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안이 많이 불안정하고 현재 경제가 많이 좀 불안정하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민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시아파를 위시하는 헤즈볼라도 당연히 있고요.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뭐 그 기독교 단체도 분명히 베이루트 근처에도 있고요. 뭐 다른 레바논 전역에도 그 기독교계 민병대가 많이 있고요. 그런 쪽들도 역시 베이루트 쪽이랑 동부겠죠, 특히. 그리고 다른 레바논 쪽을 치안을 좀 맡고 있는 자발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부터 몇 번씩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시리아 그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와 그리고 헤즈볼라도 결국 무장정파 민병대에서 나온 거라 볼 수 있고요. 기독교 민병대도 서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알력 있다는 거, 싸움을 좀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멘트는 그냥 효과 없이 바로 가져왔네요.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될 건지, 주변국 입장, 주요 세력들 입장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군 일단 목표는 리타니 강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은 리타니 강 이남 쪽에 그 헤즈볼라가 주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타니 강 북쪽으로 일단 밀려 보내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 만약에 뭐 어려운 과정 끝에 리타니 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러면 과연 더 안 올라갈지.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그때도 당연히 나머지 레바논 지역에서 어떻게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이후에 다른 설정이 이루어질지가 좀 행보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아무래도 공격을 멈추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격의 단계를 완전히 낮추겠지만은 그래도 산발적인 뭔가 그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 쪽에 있는 헤즈볼라 견제는 좀 하진 않을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완전한 그 제거에 가깝기 위해서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리타니강을 목표로 한다면 거기서 뭔가 장악을 해버리면은 군사적 행동이 좀 축소될 것 같다 생각을 좀 대충 해봅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리타니강 이북으로 일단 물러난다, 퇴각한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동부로 일단 근거지가 결집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헤즈볼라가 다른 레바논 지역에 있을 때 다른 종교 세력, 민병대 세력, 국민들한테 과연 환영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무력화가 되어 있던 게 아닌가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군이 좀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밀고 올라올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딱 소식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차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란과의 그 같은 시아파 같은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라크는 거의 절반이 시아파, 절반이 그 수니파긴 한데 그래도 다른 이슬람의 다수인 국가 중에서는 좀 시아파가 많은 편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란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요. 과연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한 정세에서 즉각 반응할까? 일단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헤즈볼라가 만약에 그 레바논 자체가 이란하고 엄청 가깝고 경계를 엄청 접하고 있는 지역이면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은 이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란의 태도는 좀 다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간단히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예민하게 그 지켜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리아마저도 뭐 이란하고는 국경을 안 접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란은 좀 뭔가 연대가 돼 있는 세력이긴 한데 헤즈볼라가 그래도 좀 지켜보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이란 말씀드렸고요. 시리아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는 보니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뭔가 헤즈볼라를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은 시리아가 뭔가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그 시리아 쪽으로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습을 가하냐? 이것도 엄청 최근 소식이거든요. 9월 넘어서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안에 있는, 보통 시리아 안에, 음, 이란 기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좀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alleged, 추정되는 거긴 한데, 거의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그 시리아를 적대적으로 공습하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현재 정황으로서는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맞다면 이스라엘이 계속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어떤 견제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 규모가 꽤 큽니다. 지금 사망 부상자가 꽤 많은 부분입니다. 미국의 태도가 좀 중요할 텐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앞으로의 공격 가능성 선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고위 관리가 말하기를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에서 영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휴전도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암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좀 레바논에 대한 견제를 뭔가 도우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이 레바논 국경은 블루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헤즈볼라는 현재로서의 공격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요. 이스라엘 작전하고 맥락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자, 가장 지금 난처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이런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약해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센 정부는 아닌 것이 무장 정파가 뭔가 자기 나라에서 뭔가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자체는 그 휘두르고 있는 헤즈볼라를 통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제를 잘 못하는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정부의 영토인 레바논 영토가 현재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을 위기입니다.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변수를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변수를 얘기하면요. 헤즈볼라가 분명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미 지금 많이 후퇴한 상태이긴 하겠지만요. 자,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마다 좀 메저리티, 뭔가 우세하고 있는 종교, 민족 집단이 다 다릅니다. 레바논의 종교는요, 그 민족에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민족은 어느 종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헤즈볼라의 그 근거지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른 종교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땅에서는 그 종교가 뭐 기독교가 많겠죠? 시아파 애들이 피난이란 피난이고 도망이면 도망이겠죠? 그런 것들을 환영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즈볼라는 좀 더 그 산지 지형에 숨어서 계속 항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최근까지 계속해서 레바논 내에서는요, 헤즈볼라와 갈등하고 있는 기독교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베이루트 공항을 좀 한때 점거하던 기독교 민병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것도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레바논 이퀄 헤즈볼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정당인데 한편 또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 정파라 부릅니다.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 의회에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의석수의 20%도 안 되는 10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레바논 정치 자체가 그 종교별로 의석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 뭐 레바논 전체 의석 중에 절반은 기독교, 절반은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니파, 어느 정도는 시아파 이렇게 갈린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코멘트도 많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전면전 자체가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스라엘군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이때 헤즈볼라는 어떻게 행동할 거고 레바논 내에 있는 또 다른 비헤즈볼라 정파들 국민들은 어떻게 또 생각할 것인지 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국은 이스라엘 군 작전을 같이 할 것인지 시리아는 계속해서 이것을 관망만 하고 있을지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더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홍계 쪽에 항공모함을 두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동지중해 쪽에 그 있던 또 함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소식이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도 절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진짜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민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